모닝 브리핑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희비는 엇갈렸지만 코스피 지수의 경우 2,700선을 회복하고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에 코스피는 강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회의부터 잭슨홀 미팅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깔렸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나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자,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하는 우리 증시 부디 금통위까지 무사히 소화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자, 우리 증시 그래도 코스피가 2,700선 위에서 마감한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증시는 전반적으로 갈피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8월 21일 수요일장 짙어진 빅이벤트 경계감, 수급도 눈치를 본 하루였습니다. 비교적 잠잠했던 주 초반을 지나 이제 향후 증시 향방을 가를 빅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전일 뉴욕 증시가 쉬어간 점, 또 미국의 고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망 심리가 커졌고요. 짙어진 관망 심리, 수급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금통위, 잭슨홀 미팅 등 굵직한 이벤트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마음이 컸던 걸까요? 시장으로 수급이 크게 유입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 우리 증시는 주요 이벤트로 인한 경계감 속에서 혼자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은 코스피를 314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냈습니다. 반면 코스닥 현물을 3,340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코스닥 하락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을 모두 팔아치우면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날 시장은 국내외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자극됐는데요. 특별한 호재나 악재성 이슈 없이 보합권 근처에서 상반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반도체주의 약세에도 일부 2차 전지와 건설 섹터의 강세 속에서 0.17% 상승해 13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2,700선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도체주의 약세에 더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0.96% 밀렸고요. 780선을 이탈해서 77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날 건설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 테마가 강했습니다. 지난 8일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건설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증권가는 원가 경쟁력과 재무 여력이 건조한 이 대형 건설사와 자재업종이 상승했다면서 최근 환율 하락으로 내수업종 등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의미한 원가율 개선이 기대되는 건설 대표주들 중에서 어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6.37% 올라섰고요. 대우건설도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달 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 투자주도 주관사 선정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피팅 밸비 섹터가 견조했습니다. 이 한국석유가스공사가 지난 6월 초 정부의 승인으로 탐사 시추 계획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달 말에 해외 투자 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주관사 선정에 돌입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화성밸브가 21%대 급등을 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섰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강했습니다. 이 밖에 보톡스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인기와 수요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용 목적의 보툴리눔 톡신 수요 또한 확대될 전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한 메디톡스 어제 6% 넘게 올랐고요. 휴젤은 최근 톡신과 필러 수출이 급성장할 거라는 증권가의 분석까지 나오면서 0.35%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은 약세 보인 가운데 이렇게 일부 2차 전지주들은 강세 보였는데요. 한편 이달 제약바이오주들도 시장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FDA 유한양행의 렉나자를 병용요법으로 승인했습니다. 대형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는데요. 대형 호재에도 어제 왜 주가는 부진했는지 또 향후 바이오 전망과 관련해선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의 성과부터 짚어볼까요? 렉나자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인데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발굴한 해당 성분을 지난 2015년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유한양행이 글로벌 빅파마 존슨앤존슨에게로 기술을 수출했는데요.
이후 작년 긍정적인 임상 결과에 힘입어 존슨앤존슨이 FDA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유한양액은 지난 2018년 기술 수출 당시 약 650억 원의 계약금을 수령했고요. 이번 허가로 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 즉 단계별 기술료를 받게 됩니다. 향후 유럽 승인 등 남은 절차도 성공하게 된다면 최대 약 1조 5천억 원의 마일스톤을 추가로 얻게 되는데요. 또 제품이 상용화하게 되면 10%에서 15% 사이의 로열티를 받게 되고요. 이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 4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자, 대형 호재에도 어제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급등 출발했지만 유한양행은 상승폭을 크게 줄였고요. 결국 0.3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오스코텍은 10.9%나 밀렸는데요. 주가 반응이 다소 아쉬웠던 이유 바로 선반영 때문입니다. 그간 이미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추세를 보였죠. 뿐만 아니라 작년 앞서 공개된 렉나자의 마리포사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따르면요. 유한양액의 렉나자와 존슨앤존슨의 표적 항원제 리브리반트를 같이 사용했을 때 경쟁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티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질병 진행률과 사망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 FDA 승인 역시 무난하게 소화할 거란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는 만연했던 거고요. 따라서 sell on news,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게 증권가 평가입니다. 렉나자 승인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요.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업계에서는 그간 연매출 10억 달러가 넘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렉나자의 경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2025년 첫 해에는 매출이 2억 달러를 넘기고요. 2027년에는 연매출 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베이스 케이스, 기본적인 전망이고요. 만약 렉나자가 점유율 확대 성공한다면 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9월에 있을 세계 폐암학회와 유럽 종양학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렉나자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만약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는 또 한 번 기대감을 키울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존슨앤존슨은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제 승인된 병용요법은 리브리반트 정맥 주사와 경구용인 렉나자의 조합입니다. 피부로 약물이 흡수되는 피하 주사는 앞서 언급한 정맥 주사보다 효과가 더 좋아 병용요법의 효과는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효과뿐만 아니라 마케팅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느냐도 점유율 확대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인 존슨앤존슨의 지위를 고려하면 효과적인 마케팅 또한 기대해 볼 만합니다. 렉나자의 미국 진출, K바이오에게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제 주가는 크게 내리긴 했습니다만 HLB는 이르면 오는 9월 리보세라닙 FDA 허가 재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HK이노엔의 K캡도 미국 시장 문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국내 업체들의 기술 이전 소식도 여러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K바이오의 2차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건의 기술 이전 반환, 임상 3상 실패, 또 해외 진출 제품의 더딘 성장 속도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눈높이는 더욱더 높아졌는데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이 기대감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키움증권은 특히 미국 진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해야 하는지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익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를 미국에 직접 판매하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분기 매출이 지난 2분기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지난 한 달간 25% 상승했고요. 어제는 0.94% 올랐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경우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가 미국 3대 PBM 업체 모두 등재가 됐고요. 내년부터 본격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에는 12% 그리고 전일장에는 1.8% 상승했습니다. 녹십자는 품목 허가 신청 8년 만에 승인을 받은 면역글로 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지난 7월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알리글로 기대감의 주가는 7월부터 43% 상승한 바 있는데요. 어제도 7%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유한양행입니다. 로열티 판매 수익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K바이오 미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레벨업이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LB생명과학은 어제 50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이 전체 주식의 3.68%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예고한 건데요. 어제 7.7% 급락에 이어서 오늘장 흐름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상승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1,800억 원 규모의 삼성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에 상승불이 들어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오플로우는 823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9월 26일으로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한은이 1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큰 상황인데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M83이 코스닥 시장에 데뷔합니다. M83은 국내 최대의 VFX, 그러니까 시각효과 기업인데요. 2020년 세워진 이후로 영화 노량과 한산, 승리호를 비롯해서 드라마 빈센조나 스위트홈2 등 대규모 VFX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모가는 16,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시작됐던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공모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하반기 코스닥 IPO 최대어로 꼽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지만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공모가는 희망밴드 하단인 32,000원을 확정했습니다. 8월 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8%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최근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주 사이에 순환매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일 하락했던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 상승에 힘입어 오늘은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